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오늘 밤 타이완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발 속에 강행되는 것이어서 미중 간의 군사적 마찰도 예상됩니다. 이 소식 베이징 특파원 마치고 돌아온 국제부 강성훈 기자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지난 금요일에는 불장난하면 타 죽을 것이다 라면서 이제 미중 정상 간의 험악한 대화를 소개하고 보도를 했는데, 자, 펠로시 의장이 오늘 밤에 타이완에 도착할 거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맞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세계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제가 본 건 이제 타이완 매체들인데요. 타이완 매체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오늘 밤 10시 20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11시 20분입니다. 한 6시간 반 정도 뒤인데 펠로시 하원 의장이 탄 공군 수송기가 타이베이 숭산공항에 도착할 거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네. 또 숙소는 타이베이 시내에 있는 그랜드 하얏트 호텔이다. 혹은 메리어트 호텔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고요. 예. 이런 구체적인 보도는 사실 팩트를 알지 못하면 보도하기 어려운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외국 국빈이 방문을 하게 되면 이렇게 호텔 숙박 정보라든지 항공기 이착륙 정보 같은 것이 조금씩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맞춰보면 굉장히 그 정확한 그런 보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게 보안상 미국이 발표를 하지 않고 또 어떤 급 사정 변경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변경될 수는 있지만 대체로 맞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그 펠로시 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할 것이다 아니다 이런 추측들이 많았었는데 일정이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됐습니다. 오늘 저녁 늦게쯤에 도착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식 일정은 내일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밤에 늦게 도착하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8시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제 차이잉원 총통과 만날 거다. 타이베이 시내 총통부를 아마 찾아갈 걸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어떤 말을 할 거냐도 관심인데 예상컨대 그 미국의 타이완에 대한 확고한 지지 입장을 표명할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를 축으로 한 가치 동맹. 미국과 타이완은 같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같은 가치를 추구한다는 거고요. 또 이제 요즘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경제 안보지 않습니까? TSMC로 대변되는 그 반도체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이 확고히 지지를 하고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밝힐 것 같고요. 이어서 이제 타이완 입법원, 우리로 말하면 국회도 찾아갈 것 같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하원 의장 자격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 또 할 얘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것 같고 내용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타이완에 대한 확고한 방위 공약 그리고 타이완 관계법을 지키겠다는 내용 그런 것들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일정 맞추면 아마 내일 오전 시간 다 갈 것 같고요. 아마 오후쯤 우리나라로 도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조금 전에 승인된 국제부 기사를 보니까 낸시 펠로시 의장이 말레이시아에 도착했다라고 이제 전해지고 있고, 펠로시 의장이 타이완을 당일치기로 방문할 거란 예상이 많았는데 1박을 하게 된 건가 봐요. 그렇습니다. 좀 전에 그 말레이시아 소식 잘 전해주셨는데요. 말레이시아는 사실 그러니까 하루를 방문하지 않는 거죠. 굉장히 짧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6시간 남았다 그러는데 그 정도만 방문하는 거 아닌가 이 일정대로라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취합된 보도와 정보를 통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짧게 방문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사실 타이완도. 왜냐하면 워낙 중국이 반발을 거세게 하니까 그랬는데 1박 2일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서 이건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타이완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라도 강행을 하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미국이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듯이 11월 중간 선거 여기서 하원 선거에서 지면 혹은 선거에서 지면 사실 바이든 정부의 힘은 절반 이하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겨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어떤 하나의 그 방법이 수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게 이제 그 낸시 펠로시 의장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멘탈리티랄까요? 그 지향성 이런 게 굉장히 뚝심 있다면 뚝심 있고 고집스럽다면 고집스러운데 82살의 고령인데 이 부분을 본인이 관철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반발이 워낙 거셌는데
지금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 여러 대가 그 대만 해협 중간선에서 비행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 있어서 혹시나 이제 펠로시 의장이 탄 비행기가 타이완에 들어갈 때 어떤 문제들은 없겠습니까? 저도 그 부분을 굉장히 유심히 봤는데요. 지금 이제 그 동선을 보면 네. 말레이시아에서 그 수송기, 그 VIP가 탄 수송기가 쭉 오다가 타이완 동쪽에서 이렇게 접근한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고요. 예. 그러면 이제 타이베이가 이제 타이완 북쪽 끝이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그 비행 경로를 가질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지도를 보면 예. 타이완이랄 때 그 타자 쓰여진 쪽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는 겁니다. 예. 이건 이제 가상의 적색선은 가상의 이제 행로고요. 네. 여기 말레이시아에서 이렇게 북동쪽으로 올라가다가 타이완의 이렇게 타라는 글자에서 왼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로가 될 것 같습니다. 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저렇게 되면은 중국군이 사실은 이제 그 타이완 주변을 얼마든지 공해기 때문에 다닐 수가 있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어떤 접근 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한 상황도 예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먼 항로, 먼 비행 경로를 이동할 때는 미군 전투기들이 저는 그 호위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워낙 상황이 지금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전투기들이 만약에 호위를 한다면 타이완 근처의 방공식별 구역까지는 미군이 호위를 하고 그 이내에 들어서면 아마 이제 타이완 공군이 이걸 받을 겁니다. 그래서 안내를 해서 이제 송산공항에 가는 방법이 있고 영공까지 접근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미국 공군이 호위하고 타이완 공군에게 인계하는 그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타이완 기사를 보니까 타이완도 오늘부터 그 타이완 동쪽에 그러니까 이제 그 펠로시 의장이 탄 비행기 들어오는 쪽에 전투기 8대를 추가 아까 말씀하신 타 쪽 그 말씀이신 네, 것 그쪽입니다. 같아요. 네. 그쪽입니다. 하고 4일 정오까지 그러니까 예상대로라면 이제 펠로시 의장이 출국을 한 이후 그 다음 날까지 이쪽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영공 근처까지 미군 전투기가 접근했다가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네. 타이완 영공에는 미군 전투기가 못 들어간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미국이 전투기를 타이완 영공으로 보내면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중국 군용기도 타이완의 그 방공식별 구역까지만 들어가거든요. 영공을 들어간다는 거는 이제 타이완 입장에서는 침범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미사일을 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런 것처럼 어떤 상대국의 어떤 뭐 동맹국 관계일 수는 있지만 중국이 볼 때 이걸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주변에 중국의 군용기들이 이제 어떤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는 적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네. 전례가. 다만 수송기를 좀 보낸 적은 있습니다. 그것도 예.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정도까지 접근해서 인계를 해주고 밖에서 또 이렇게 추적하고 관찰하고 정찰하는 것이 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뭐 경로나 경호상의 어떤 지금 분석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혹시 중국 전투기들이 그 펠로시 의장이 탄 비행기의 그 타이완 진입을 방해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중국 매체에서 그 관변 매체 혹은 국수주의적 매체들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걸 요격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과연 가능성이 있을까? 예.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촉각을 세우는 부분입니다. 네. 뭐 여기서 뭐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확실한 것은 중국군은 그 펠로시 의장이 탄 비행기가 들어오면 확실히 추적을 하고 이 비행 경로를 분명히 통제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겁니다. 그냥 우리가 뭐 숨어서 보거나 아니면 우리는 모른다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이 경로를 추적하고 있고 우리가 통제하고 있다라는 걸 과시하고 싶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할 거냐 이게 문제인데요.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대응 비행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일정 정도의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해서 추적하는 그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 공군 그 조종사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에 우리 독도 부근에 이제 러시아 폭격기나 중국 군용기들이 이렇게 카디즈 그러니까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왔잖아요.
그럴 때도 이제 대응 요령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처음에 이제 경고로 무전을 해서 경고를 합니다. 네. 나가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요. 그래도 안 되면 플레러라는 거 있죠. 빛 발사하는 거 이런 것도 이렇게 보내고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은 거기까지 가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일부 매체들이 과격하게 예. 뭐 요격까지 한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것까지는 갈 것 같지 않다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미중 어떤 신경전 속에 미국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놓고 강성훈 기자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행 쪽, 하늘 쪽은 그렇고요. 자, 그럼 바다 쪽은 어떻습니까? 미국 항공모함이 타이완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보도도 봤는데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 보니까 그 타이완 남동부 쪽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게 싱가포르를 출발했다는 보도가 있었죠. 미국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핵 추진 항공모함입니다. 타이완 남쪽에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타이완 자유시보라는 매체를 보니까요. 네. 레이건호가 바시 해협 동쪽 해역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바시 해협은 타이완 남쪽과 필리핀 북쪽 사이에 있는 바다입니다. 예. 그쪽의 동쪽에 있다. 그 뜻은 타이완 남동부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거기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들의 예측 보도가 맞았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남중국해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남중국해를 통과해서 타이완 바로 아래쪽까지 지금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와 있는 겁니다. 또 미군이 오키나와 부근 해역에도 함정을 여러 척을 배치했다 이런 보도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또 주목하고 싶은 것은 펠로시 의장이 그 미국을 떠나기 전에 로이드 오스틴 미 국무장관이 직접 펠로시 의장에게 타이완을 방문하려고 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군사적 어떤 위험성, 네. 그 안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미군의 대비 태세 이런 걸 브리핑을 했습니다. 예. 그 정도로 미국이 지금 여기 이 가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안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이걸 대비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아래 이제 국방부 아래 또 미군 그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하와이에 있는데요. 네. 이 펠로시 일행이 탄 그 비행기가 하와이에서 중간 급유를 했는데 거기서도 아마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도 약간의 브리핑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소속의 이제 7함대 일본에 있는 7함대 그리고 이쪽을 담당하는 7함대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타이완을 둘러싸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국군의 움직임도 추가적으로 파악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근데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국의 전투기 젠 예. 전투기가 있고 조기 경보기 여러 대가 오늘 오전에 예. 오늘 아침입니다. 아침에 그 타이완과 중국의 사이의 바다 타이완 해협이죠. 타이완 해협에 중간선이 있습니다. 가상의 중간선이 NLL처럼 있는데 그쪽에 바짝 붙어서 비행을 했다. 네. 이런 이제 로이터 통신사 보도가 있었습니다. 뭐 예.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전투기와 조기 경보기들이 그 말하자면 그 타이완과 중국 사이의 바다의 중간선 보통 넘어오지 않습니다. 거기는 그 바짝 접근해서 이렇게 비행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중국 군함들도 역시 중간선에 근접해서 저기 항해를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또 다른 보도는 이제 타이완의 남서쪽 그쪽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방공식별구역 침범을 자주 하는 데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쪽으로 오늘도 전투기 넉 대가 서남부 방공식별구역 안으로 중국의 군용기들이 아마 대부분 전투기일 거고요. 전투기 넉 대가 방공식별구역 안으로 들어왔다. 굉장히 지금 예민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뭐 또 중국의 정찰 함정이 타이완 동부 쪽에서 일본 쪽으로 항해를 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낮에도 계속 전해드렸는데요. 중국군 동부전구 이 타이완 담당하는 이제 중국군 그 담당 부대인데요. 말하자면 이제 동남북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네. 하는 데인데 오늘은 이제 진지에서 명령만 기다린다 이런 이제 한자를 자기네들 그 SNS 공식 계정에 올려서 단호한 어떤 그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발표도 있었고요. 뭐 대충 보면 타이완 동서남북 그 주변을 돌면서 예민하게 관찰하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강성훈 기자는 여기 스튜디오에 계셔서 못 보셨겠습니다만 조금 전 국제부 승인된 기사를 보니까 얼마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냐면은 펠로시 방문 앞두고 타이완 공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그런 편지가 있었다라는 어떤 타이완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앞서 이렇게 보면 군사적 긴장감이 좀 높아 보이고 굉장히 민감해 보이거든요. 자, 끝으로 미중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인 충돌로 빚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전에 그 6월 12일 날 그 오스틴 국방장관이 처음으로 웨이펑어 중국 국방부 장관과 싱가포르에서 만났습니다. 네. 어떤 내용을 주고받을지 저도 굉장히 궁금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타이완에 대해서는 서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만 서로 어떤 가드레일 우리가 어느 선은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밀접한 소통을 이어가야 된다라는 것 이런 것은 굉장히 서로 공감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최대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 없는 우발적 충돌 같은 것도 빚어질 수 있습니다.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접근 비행을 할 때 어떤 상황에서 상대방이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또 예상할 수 없는 대응이 나오고 하다 보면 이제 그게 좀 악화된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하는데 그런 우발 충돌 가능성이 좀 걱정되는 거죠. 예. 네. 네. 펠로시 의장이 이제 계획대로라면 타이완 방문 마치고 이제 우리나라에 올 예정이거든요. 또 관련 소식은 추가 보도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제부 강성훈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